일할 땐 당신이 나라를 일으킨 주역이라더니 막상 은퇴하니 이제는 조용히 사라져 달라는 눈빛만 돌아왔다. 요즘 60년 대생들이 은퇴 후 마주하는 현실은 정말 냉혹합니다. 산업화의 최전선에서 IMF의 공포 속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이겨내며 묵묵히 일했던 이들. 가정을 위해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 교육에 모든 걸 걸었던 세대. 그런데 이제 정년을 마치고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손 내밀지 않고 있죠. 퇴직만 하면 모든 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많은 60년 대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금을 받아봤자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건 얼마 없고 연금은 생각보다 적고 일자리는 나이 때문에 찾기 어렵고 그야말로 일하던 세대가 버림받은 기분. 그리고 이 감정은 단지 기분이 아니라 삶의 현실입니다. 1. 대기업 30년, 그 끝은 월 130만원 연금. 박 부장 66년생은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무사히 정년퇴직했고 축하도 받았지만 그 이유는 암흑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회사에선 인정받던 사람이었는데 퇴직 후 3개월 만에 우울증 약을 먹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연금 실수령액이었습니다. 세전으로는 많아 보여도 세금 떼고 의료보험료 떼고 이것저것 제하고 나니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30만원 남짓? 거기서 아파트 관리비, 생활비, 통신비, 손주들 용돈 조금만 빼도 파닥? 아내와 둘이서 외식 한 번도 마음 편히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존심 상했던 건 일하려 해도 나이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듣는 것. 현장에선 내가 주인공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어요. 그의 말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많은 60년 대생들이 겪는 뼈아픈 현실이죠. 2. 지방 귀촌 꿈 같았지만 고정비 지옥. 은퇴 후 도시 생활을 접고 강원도 농가로 내려간 이 선생 63년생 부부. 텃밭도 있고 공기 좋고 처음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쌀은 있죠. 채소도 따먹죠. 근데 고정비는 줄지 않더라고요. 전기세, 가스비, 차량 유지비, 건강보험료, 심지어 택배 하나도 더 비쌉니다. 게다가 병원은 멀고 응급 상황엔 불안하기만 합니다. 둘이서 월 평균 180만 원은 최소로 써야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연금으로 다 감당이 안 돼서 결국 도시로 다시 올라올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골에서 살면 돈 안 든다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자급자족? 체력 없으면 못해요. 노후엔 현실이 가장 무섭습니다. 3. 배당 400만 원? 6개월 만에 무너졌어요. 조 과장 68년생은 은퇴 전부터 배당 투자로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 자산을 합쳐 총 5억 원을 배당주에 넣었고 매달 평균 4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이제 진짜 자유다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미국 주식 배당이 끊겼고 환율에 타격받고 한전 같은 주식은 폭락했죠. 그렇게 수익률이 반토막 나고 배당도 줄고 결국 원금을 조금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은 공부해야 하고 마음이 강해야 해요. 그냥 돈만 넣는다고 연금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는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꾸준한 수입원이라는 걸 1년 만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왜 60년 대생이 특히 위험한가? 연금 사각지대 국민연금 도입 초창기에 가입해 실제 수령액이 낮습니다. 가족 희생세대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서 본인 노후 준비는 뒤로 미뤘죠. 구조적 일자리 소외 재취업 시장에서 나이 많다는 이유로 기회가 박탈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설계. 은퇴란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곧 추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경제적 안전망과 사회적 연결망을 다시 짜는 것입니다. 첫째, 생활비 기준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기대 수명이 90세라면 지금 가진 자산을 30년으로 나눠야 합니다. 즉, 월 300을 쓰려면 총 10억이 필요하다는 계산. 현실과의 간극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소득은 끊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적어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심리적 불안이 줄어듭니다.
월 50만 원이라도 벌 수 있는 마이크로 워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배달, 글쓰기, 재능 공유, 상담 등 나이에 맞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셋째,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오래 못 갑니다. 은퇴 후엔 다시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봉사든 취미든 소모임이든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망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맺으며 은퇴란 스스로를 다시 껴안는 시간입니다. 60년 대생 여러분,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버텼고, 더 참았고, 더 많이 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전에 내가 나를 다시 품는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라도 당신 인생 2막의 주인공으로 올라서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일하던 세대가 버림받았다. 60년 대생이 직면한 은퇴 쇼크, 그 구조적 원인과 대응 전략. 서론 산업화의 주역, 이제는 잊힌 세대가 된 60년 대생. 1960년 대생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입니다.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수많은 경제적 격변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고, 자녀 세대에게는 최고의 교육 환경을, 부모 세대에게는 부양을, 조직에는 충성을 바쳐온 세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마주한 은퇴 후 현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30년 일했는데 남은 게 없다. 연금은 적고 일자리도 없다는 하소연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세대 불균형과 제도적 공백이 만들어낸 예고된 위기입니다. 왜 60년 대생이 특히 위험한가? 세 가지 구조적 문제. 1. 불충분한 연금 체계 참여.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됐습니다. 1960년 대생은 20대 중반 30대 이후부터 가입한 경우가 많고 가입 기간도 짧거나 중간 중단 사례가 많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6만 130만 원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입니다. 2. 고용시장 내 나이 차별과 재취업 장벽. 많은 60년 대생이 정년을 지키며 퇴직했지만 퇴직 이후 일자리를 다시 구하려 해도 고용시장에서 나이 때문에 외면당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 노무직, 일용직 외에는 선택지가 좁고 고학력고 경력자일수록 그 갭은 더 큽니다. 통계자료 통계청 고령층 구직활동조사에 따르면 60대 재취업자의 52.6%가 단순 서비스 기능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고학력자의 경우 만족도는 더욱 낮습니다. 3. 과잉 희생으로 인한 자산 고갈. 이 세대는 자녀 교육과 결혼, 부동산 투자 실패, 부모 부양 등으로 자신의 노후 자산 축적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과 일부 자산은 이미 대출 상환이나 자녀 지원 등으로 소진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퇴 후 생존 전략. 60년 대생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 가지. 1. 생활비 구조 재설계. 매달 얼마가 필요한가? 부터 계산. 많은 은퇴자들이 막연히 200만 원이면 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출 구조 분석이 필요합니다. 고정비, 건강보험료,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등, 변수비, 식비, 경조사비, 의료비 등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월 25만 3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방안. 은퇴 전후 지출 구조를 엑셀로 직접 정리해보고 최소 생계비와 안정 생계비를 구분해 재무계획을 다시 짤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이 있다면 영목이지주택연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소득 파이프라인 확보. 연금 외 현금 흐름 만들기. 국민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 없이는 장기적 안정성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작더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추천 수단. 소규모 자영업 배달, 공유경제 활용형 창업. 유튜브, 블로그, 글쓰기 등 지식형 콘텐츠 활동. 자격증 활용형 노후 직업의 경비지도사,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등. 재능 공유 플랫폼 숨고, 크몽 등 이용한 전문 서비스 제공. 팁. 소득 규모보다 지속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매달 3,050만 원 수준의 부업이라도 장기 유지 가능한 모델이면 충분합니다. 3. 관계망과 정서적 안전망. 사회적 고립 방지 전략. 은퇴 후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건 경제보다
관계와 정서입니다. 일터에서의 역할이 사라진 후 자신을 지탱할 사회적 역할과 연결이 없으면 심리적 고립감이 찾아옵니다. 대응 방안. 지역 커뮤니티,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참여, 동호회, 종교 모임, 봉사활동 등에서 새롭게 관계망 형성. 온라인 커뮤니티 은퇴자, 카페, 은퇴 후 재취업 커뮤니티 등도 활용. 연구 사례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인간관계의 질과 직결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와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론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생존 게임의 시작. 60년 대생들은 누구보다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은 걸 감내해 온 세대입니다. 하지만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상 두 번째 인생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축. 생활비 조정, 소득원 확보, 관계망 재구축.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작동되어야 은퇴 쇼크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나 조직이 아닌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삶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60년 대생은 잊힌 세대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